특히 이달 말에는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다라면 우리 건태인 네. 파트너는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실까요? 이상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이 제대로 나왔을 경우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경협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2배에서 10배, 15배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이번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펴나가고 있죠.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30% 50%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70조 원이라는 돈이 쏟아 부어지고 20조 펀드까지 만든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5G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뭐 버라이즌부터 시작해서 8조 원 수주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가 뛰어나갈 경우에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섹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를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린 뉴딜과 5G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린 뉴딜 쪽에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주식당을 통해서 네네. 건태인 파트너를 뵙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종목들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서 오늘 건태인 파트너의 강의 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주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 수익 내는 종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었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상한가 나왔던 자리가 급등의 출발점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청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텐데요. 주식당에서 나온 종목들이 오늘 만약에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갭이 뜨게 되면 오히려 저한테는 수익률 내는 데는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을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강의 중간에 보시면 왜 그런 종목들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당의 주실랭가에 대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매주 가장 많은 수익률이 올렸던 종목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563.12%.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상,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주일간의 수익률입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간 것을 보신다면 깜짝 놀랄 수익률이 나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신다면, 자, 쌍용차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40% 수익이 나왔었는데, 쌍용차란 종목, 자, 보신다면, 자, 여기서, 편입이 돼서, 그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상한가도 가고 또 급등을 했을 때 41.92%의 상승이 나왔었다.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게 되면 소마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35.71%. 2020년 7월 20날 방송에서 한 종목입니다. 자, 보신다면 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편입을 해서 시초가가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해서 35% 수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고점 수익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 한 5% 혹은 플러스 10%의 주식을 걸어놓기만 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의 하락에 자동으로 스탑로스 걸어놓으셨다면 손실은 거기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로 매매하신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35.71% 상승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신일제약이라는 종목,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2020년 7월 27일 날, 20날 바로 다음 주에 또 편입을 했었는데 98.29%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익입니다. 자, 보신다면, 자,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시초가.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서 2만 원짜리 주식이 5만 8천 원까지 갔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신다면 98.2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상한가 자리가 주식 매수의 맥점이라는 거, 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한가까지 나왔다는 것은 힘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상한가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근데 상한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상한가 나왔다는 것은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는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는 머리 풀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를 사주세요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상한가전에서 방송이 갖고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야, 저렇게 올라간 주식을 왜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송에 나와서 권태민이 이런 걸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급등주를 했다가 그 다음날 급락이 오게 되면, 그 다음날 상승 자체가 안 나오고 오히려 개파락이 나서 급락이 오게 되면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진 종목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종목을 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횡보한다 하더라도 주가 핑계를 대겠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하는 핑계를 댈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하기 싫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을 보신다면 주가가 급락 시기에도 급등 시기에도 모두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혹은 방송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만 보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미만으로 주가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여기서 편입이 됐죠. 이 부분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음봉, 양봉 나오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수익이 나왔지만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45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 6만 원을 갔었죠. 그러면 5,900원에 얘기했던 종목이 6만 원 갔다면 1000%의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94.06%. 예를 들어 여기서 시초가 편입이 됐다면 굳이 매도할 자리가 없었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 엑세스바이오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또 한다고 또 제가 많은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권태민이가 보는 눈에는 이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종목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주식당에서 다시 한번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죠. 90% 이상의 수익이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연속해서 편입을 합니다. 자,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편입했던 자리가 여기인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 양봉과 음봉 이렇게 발생이 됐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편입을 합니다. 자, 또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또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한 주 동안에 30%의 수익을 또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900원짜리가 11,450원 갔을 때는 90% 약간 넘는 수익이 있지만 그게 17,000원까지 간 경우를 본다면 6,000원짜리가 17,000원, 거의 90%의 수익이 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두 번의 방송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인 한번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엑세스바이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음봉 3개. 이게 올라가고 나니까 한참 뒤로 보이죠. 아까는 높은 가격대에 있던 주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1,450원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 매도가 됐죠. 그 이후에 주가 상승한 걸 보십시오. 62,900원. 거의 1000%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1000%가 넘는 수익이 나온 것이죠. 고점 수익률 대비해서. 그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차트를 보신다면 5,900원짜리가 6만 원째 가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평생 한번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수급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올 때마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보신다면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편입이 돼서 여기서 자, 방송 편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점을 따진다면 자, 966.1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방송에서 했던 종목들을 지금까지 만약에 고점 수익을 따진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 나온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은 시간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이 특집 방송을 하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왜 베스트 전문가로 해서 이 자리에 섰는지 딱 4명을 선정했다고 저는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꾸 간과하고 넘어가시니까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고
지금 최기훈 MC가 분명히 저랑 방송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갖고 나왔을 때 정말로 많은 그 이상한 글들도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걸 아마 보시고 계실 거예요. 증인 아니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도 저도 궁금한 게 상한가 다 간 거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네. 뭐 관념입니다. 근데 네. 상한가에서도 매수를 하신단 네.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럼 놀라운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종목 선정의 기준도 좀 궁금해지고요. 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이게 모든 종목이 또 상한가 갔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비법도 좀 공개를 해줄 수 있는 오늘 특집 방송의 자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네. 그거는 제가 네. 그 그러니까 열린 방송에서 그렇죠.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 네.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럼 강의를 다음 강의 한번 진행해 좋습니다. 보면 다음 이해가 강의 되실 들어보겠습니다. 겁니다. 자, 보신다면 자, 이제 이렇게 1000% 수익 난 종목이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계라는 종목도 8월 31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차트가 나오죠. 자, 이런 차트가 납니다.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시초가에 편입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87.5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주식들은 급등을 할 때 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위 방송에서 말하는 전문가란 이름을 달고 있는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경제 TV에는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지만 다른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도 떨어진다. 여기서도 떨어진다.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합니다. 자, 본다면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 거봐 떨어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낯뜨거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사게 되는 겁니다. 주식은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87% 수익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또 본다면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편입이 됩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다 상한가 종목입니다. 자, 시초가 여기 자, 상승 이렇게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37.97%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방송을 하고 화요일 시초가에 편입. 너무 뜨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너무 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부분도 없진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자리에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종목들을 자,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쌍용차 고점 수익률, 방송 이후 최고 수익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소마젠, 신일제약, 엑세스바이오. 자, 보신다면 엑세스바이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94% 올라갔을 때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어. 2배 올랐어. 잘못됐어라고 얘기했을 때 권태민이는 다시 한번 편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다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겠지만 이 방송에서는 너무 이렇게 이런 정도 어떤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방송에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5,9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올라간 걸 다 확인하셨고 결론엔 6만 원까지 간 걸 확인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안 하고 첫 번째 다시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급등주가 있습니다. 급등주 상한가 종목이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편입을 하고 나서 100% 수익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우량주인지 나한테. 두 번째, 자, 대형주. 대형주는 회사가 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 단위가 넘는. 대형주 가지고 약 10%의 수익이 났다던가 또는 손실이 났다던가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든 뭐든 관리산 종목이든 뭐든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 들어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났어요. 그럼 나한테 우량주입니까? 이건 우량한 회사고
우량주가 아닌 개똥주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는 내가 매매했을 때 손실이 났다면, 그런데 개똥주 같은 일반 개인 개별주들도 나한테 이렇게 2배의 수익을 준다면 이게 개똥주입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우량주인 겁니다. 시장에서 그 누가 다 나쁜 회사라고 얘기하더라도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우량한 회사죠. 우량한 회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는 것을 더 바라죠, 저는 여러분 재무제표 분석을 엄청 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보증보험이라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11년을 다녔기 때문에 심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심사,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라든가 BSP라고 하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보면서 저는 그 회사의 현금의 흐름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게 좋고 나쁜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급등주가 급락이 진행되는 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급등주가 급락을 할 때도 징후를 보입니다. 대량 거래로 징후를 보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라는 걸 아시고요. 자,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자,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가족 회원 여러분들 다 보세요. 차가 달리는 흐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가 처음부터 어떻게 달리죠? 0에서 100km로 달리게 됩니다. 0에서 100km. 그러면 제로백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출발했을 때 0부터 시작해서 1km, 2km, 3km, 4km, 5km, 10km, 15, 20, 30, 40, 50, 100, 120, 140 이런 식으로 가속이 붙어서 점점 달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주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면허를 지금 당장 바로 딴 사람이 저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무제한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우토반에 가서 시속 200km, 300km로 차를 달린다. 그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정비라든가 자동차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면허 땄다고 막 아우토반을 달립니다. 그럼 이건 공평하지가 않겠죠, 여러분. 공평할 수도 있겠지만 운이 좋아서 차가 아주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에 들어와서 제로부터 제로 100을 원합니다. 제로에서 100을 가는 제로 100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로 100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1km, 2km, 3km 달렸다가 100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으로 달린 운전 면허를 딴 선수들은 없다는 겁니다. 포뮬러 F1에 가서 달리는 그 슈마허인가요? 예를 들어 그런 자동차를 잘 타고 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면허 따고 나서 자동차의 원리가 이거구나 라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달렸었을 겁니다. 여러분 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속 100km까지 달려보지도 못하고 출발하자마자 거꾸로지고 출발하자마자 자동차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처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식투자 3년 미만은 다 주린입니다. 1년 6개월, 2년이 넘어가면서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내 계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이 제로 100을 원합니다. 제로에서 100, 200을 원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50도 아니 30도 못 가서 차가 서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가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1, 2, 3, 50, 15, 10, 20, 30, 100, 120, 140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제로 100 없습니다. 또 가다 보면 차가 갑자기 좀 이상해서 자동경주 보시게 되면 가다가 씁니다. 타이어도 갈고 합니다. 잠깐 쉬어줄 줄도 알고 잠깐 먹은 돈을 내뱉을 수도 있고 손절이 없는 매매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론에 목적지에 가고 목적지 가서 아우토반에 가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쭉 달리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수가 된다는 것이죠. 제로 100 잊어먹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느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달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저는 골프 잘 모르지만 골프 좋아하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골프에 들어와서 입문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에 공을 뭐 50개, 100개가 아니라 1000개씩 손이 물집이 나고 까져서 굳은 살이 배기고 갈비뼈가 약간 금이 가고 엘보가 오고 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결론적으로는 백돌이라고 하죠. 100 미만, 90탄을 치고 끝내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70% 이상이 100타 미만을 쳐보지 못하고 골프를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예 나한테 안 맞나 봐. 포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골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연습하시고 내가 잘 친다는 생각 안 하고 볼을 치면서 공을 봐야지 하늘을 보면 치면서 헤드업이 돼서 공이 휘어나가고 운전하면서 운전대 잡았는데 나는 100km 갈 수 있어 하고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핸들 꺾어서 사고가 나고 가다가 차가 멈추고 차가 그러면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쭉 가다가 자동 변속기도 띄었다 다시 한번 쭉 가야 RPM이 내려가죠. 근데 쭉 밟으면 RPM이 쭉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자동차에 무리가 가죠. 나눠서 밟아줄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시장주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시작은 느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달리고 있을 것이다. 전 여러분들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자, 달팽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언젠가는 자동차처럼 싱하고 달리는 그러한 여러분 달팽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던 사람이 100억이 생겼다가 갑자기 50억을 날리면 부정적인 사람은 벌써 나 50억을 날렸어.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0억 있다 50억 남은 사람이 나는 아직도 50억이나 있어.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은 잘 된다고 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하다가 손실이 났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손실 없는 주식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은 환가가 용이하지만 수익과 손실이 같이 공존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실 봤다고 우울증에 걸리면 다 잘못됩니다. 그러면 다시 희망을 갖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한다면, 골프채를 처음 잡았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한다면 여러분들은 싱글을 칠 수 있을 것이고 아우토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km로 달리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권태민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손실 본다고 그 손실은 시장에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을 이자 쳐서 찾아오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빨리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찾고 그동안 날린 돈 이자까지 쳐서 한번 다 찾아와 봅시다, 여러분. 자, 시작은 느리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